내가 당신이 아름다움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완벽함, 세련된 이미지, 흠잡을 데 없는 삶, 깨지지 않는 표면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불만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것에 지쳐 있지 않나요? 끝없는 노력, 끊임없는 비교,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쫓는 바로 그것이 이미 여기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여행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으로의 여행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렌즈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일시적인 본질을 받아들이고 완전함이 무언가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완벽주의에 대한 해독제이며 세련되고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기쁨, 연결, 진정성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숨긴 균열, 결함, 투쟁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불완전하게 허용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숨기는 것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와비사비는 정의하기 어렵고 문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이나 공식이 아니라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에 대한 조용하고 말하지 않은 감사,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 이것이 금맥으로 깨지고 수리된 도자기 그릇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관행을 킨측이라고 합니다. 균열은 숨겨지지 않고 강조됩니다. 그릇은 깨졌다고 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균열 때문에 더 아름다워집니다. 균열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과 상치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결점을 지우고 덮고 고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을 숨기고 이상을 쫓고 세상의 완벽한 버전의 자신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불가능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와비사비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균열, 결점, 불완전함이 숨길 것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있는 방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어수선함이 있거나 벽이 긁혔거나 전구가 깜빡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덜한 걸까요? 어쩌면 그 낡은 소파가 여러분이 가장 좋은 대화를 나눈 곳일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 얼룩이 친구와 웃으며 보낸 아침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함은 순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떨까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잘못된 것만 보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얼굴의 주름, 몸매, 저지른 실수, 바꾸고 싶은 것들. 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당신을 못생기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흉터, 어려움, 불완전함이 결함이 아니라 특징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균열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완벽함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흠잡을 데 없는 얼굴, 완벽한 몸매, 큐레이팅된 삶의 이미지로 우리를 폭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벽함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들은 걸러지고 편집되고 연출됩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고 지치는 경주입니다.
지평선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더 나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데 너무 바빠서 얼마나 많은 기쁨의 순간을 놓쳤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거나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완벽주의는 우리의 행복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훔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버린다면 앉아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완벽주의의 아이러니는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덜 가치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준을 고수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기회를 스스로 빼앗깁니다. 진정한 연결은 우리가 완벽할 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취약할 때, 우리가 진짜일 때,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와비사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결함을 실패로 보는 대신 특징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쫓는 대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의 사물들을 보세요. 수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깨진 머그잔은 손상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커피를 마시며 보낸 아침,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른 소매가 있는 그 오래된 스웨터는 닳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본 모든 장소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불완전함은 결함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신의 친구, 가족,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벽, 특이성, 불완전함이 그들을 그들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은 그들의 결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결함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그들이 누구인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이야기. 당신은 자신을 진행 중인 작품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걸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은 더 나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버리고 그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와비사비는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무상함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그것이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벚꽃은 매년 몇 주 동안만 피고 그 덧없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더 덥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끝날 것입니다. 슬픈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해방적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너무 단단히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볼 것인가요? 무엇에 대한 걱정을 멈출 것인가요?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요? 와비사비를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열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약함은 무섭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정으로 연결되고 진정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완벽했나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생생하고 진짜였나요?
친구와의 진심 어린 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준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자신과 평화를 느낀 조용한 성찰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벽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훌륭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와비사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삶은 지저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작고 평범하고 불완전한 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라는 부름입니다. 노력을 멈추고 살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결국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열, 결함, 불완전함이 삶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불완전함이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삶 속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순간, 세련된 미소, 완벽한 휴가가 아닙니다. 진짜 순간이 중요하지 않나요? 늦은 밤 대화에서 서로가 너무 솔직했던 일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든 논쟁들, 가장 적절한 농담이 아니더라도 너무 웃어서 울었던 때들. 이제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방식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우리는 너무 지저분하거나 너무 망가졌거나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을 숨깁니다. 우리는 호감이 가고 기분 좋고 인상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일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결코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연결이 진짜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완벽함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균열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볼 때 연결됩니다. 세련되고 걸러진 버전이 아니라 고군분투하고 의심하고 느끼는 버전입니다. 당신은 부끄러웠던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는데 그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지 않나요? 갑자기 판단도 가장도 없고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솔직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누군가에게 우리의 결점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아마도 취약성은 약함이라고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균열을 보여주면 그들은 떠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취약성이 모든 의미 있는 관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신뢰도, 친밀감도, 깊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매우 개인적인 것을 공유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실수를 인정했거나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두려움에 대해 말했거나 보통은 숨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들을 판단했나요? 아니면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나요? 우리는 판단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취약성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우리를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와비사비가 등장합니다. 사물이나 순간의 불완전함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소속감을 느끼려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복을 겪으며 수년간 지속된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완벽함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용, 서로의 결점을 보고도 계속 곁에 있는 것,
균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균열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연결은 우리가 서로를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가능한 기준에 맞추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이 정말 누구인지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저분하더라도 그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신의 삶 속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 그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들이 더 이렇거나 덜 이렇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면 어떨까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떨까요? 완벽한 친구, 파트너, 부모 또는 동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떨까요?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도록 허용한다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결점과 함께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사과하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이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에 따라 가치를 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우리 자신의 부분을 숨기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많이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면 진정한 변화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학습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틈을 보게 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면 낯선 사람, 직장 동료, 심지어 의견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빨리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어리석거나 무지하다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와비사비가 깨진 도자기의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접근하도록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각 사람을 불완전하고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균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결함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의하거나 해로운 행동을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깔끔한 작은 상자에 들어맞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연민을 베풀기 전에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제 세계의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직장, 가족,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실수를 저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기 위해 뛰어드는 대신 이 균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실수는 그들의 인간성에 대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하면 연결을 파괴하는 대신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수를 했을 때 누구나 실수를 할 테지만 스스로를 꾸짖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본다면 어떨까요? 균열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금으로 수리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와비사비가 우리에게 판단보다는 감사에 더 중점을 둔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완벽함보다는 존재에 더 중점을 둔 연결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살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균열을 실패로 보는 것을 멈추고 연결, 성장, 아름다움을 위한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면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런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아마도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타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숨는 것을 멈추세요. 가장하는 것을 멈추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우리 자신의 완벽한 버전, 완벽한 무엇이든 균열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연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통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을 통제하고 계획의 결과를 통제하고 우리 삶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계획은 무너지고 관계는 바뀌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삶은 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웁니다. 우리는 집착하고 저항하고 투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통제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단단히 붙잡을수록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와비사비는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아무것도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해방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항상 변하고, 항상 변하고,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면 마침내 혼돈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소비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끝없는 조정, 과한 생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불안. 그중 어떤 것이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저 지쳐버린 기분을 느끼게 했나요? 모든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면 어떨까요? 패배가 아니라 신뢰로 포기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인생은 지저분하고 그게 괜찮다는 것을 믿으세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경험에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연을 보세요. 결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직선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지는 바람과 시간에 의해 휘어지고 돌아갑니다. 나무 껍질이 갈라지고 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나무를 덜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나무의 가치를 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대신 우리는 휘어짐과 방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게 완벽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제게 인생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을 잃었거나 관계가 끝났거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패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치 균열이 너무 커서 고칠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당신을 형성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배울 수 없었을 무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마치 삶을 깔끔한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물을 좋거나 나쁘다고 너무 빨리 분류합니다. 하지만 와비사비는 모든 것이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균열, 엉망, 불완전함은 이야기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제를 놓으면 우리는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삶을 강제로 맞추려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사과하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이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진행 중인 우리 자신의 부분을 숨기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배우도록 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균열을 보게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이런 방식은 낯선 사람, 동료, 심지어 의견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빨리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어리석거나 무지하다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와비사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깨진 도자기에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통제를 놓으면 두려움도 버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중요한 것은 실패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교사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무언가에 실패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실패였을 수도 있고 큰 실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회복력이 강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균열은 당신을 깨뜨리지 않고 당신을 형성했습니다.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과정의 일부로 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무상함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었는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애도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관계, 소유물, 건강, 기억,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그것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오늘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통제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릴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 균열과 불완전함이 있는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완벽함을 계속 쫓을 건가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할 건가요? 통제에 계속 집착할 건가요?
아니면 놓아주고 균열이 디자인의 일부라고 믿을 건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균열이 당신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삶은 당신이 제대로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영광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쫓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놓아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고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무슨 댓글을 달지 잘 모르겠다면 간단히 100을 입력하세요. 게다가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